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 9월 무료 특강 첫째 시간입니다. 표지 보시죠. 표지 읽고 가셔야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택관리사 합격의 영광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이 망설이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경쟁자는 지금 김양수 교수의 회계원리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함께 하십시오.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좋지 않아요? 제가 만든 글귀입니다. 예? 당신의 경쟁자는 지금 김양수 교수의 회계원리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 독하게 먹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9월, 10월, 11월 달에는 올해 그러니까 회계에 미쳐야 됩니다. 진짜로 뭐 혹시 올해 경험 있으신 분들은 회계 원리 몇 점을 70점 이상을 맞으시면 회계 75점? 몇 점이라고요? 70점에서 80점을 맞으신 분들은 이 수업을 혹시 회계 70점 8점 맞았다 손 들어보셔요. 이번 시험에 집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올해 시험은 회계는 70점에서 80점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8년도에 이 정도는 점수가 나와야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위해서 9월 무료 특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8문제는 최소 나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한 거 있었죠? 그쵸? 8월 달에 제가 제 도전을 위한 무료 특강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6문제에서 8문제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셨거나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한 2번 정도는 반복해서 수강을 하셔야 돼요. 9월달에 좀 시간이 있잖아요. 9월, 10월은 2차를 수업을 하지 않거든요. 1차만 하잖아요. 월수목.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요 8월 무료 특강을 한 2번 정도는 동영상 올라가 있잖아요. 요거를 꼭 온라인 쪽으로 그 PC나 모바일로 해서 이 강의는 반드시 2번 정도 들으시고요. 오늘 이번 9월 달에 하는 무료 특강 해서 한 15문제는 나오니까 지금 못 먹으면 먹을 시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먹어요? 제가 밥상 차려드릴 때 8월 달에 먹을 게 있고요. 또 9월 달에 먹을 게 있고 10월 달 먹을 게 각각 달라요. 그럼 이때 자세히 할 때 못 먹으면 내년 1월 달에 열심히 할래. 늦어요. 그러니까 올해 좀 미친 듯이 회계 원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방법은 동일한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최고입니다. 8월 달에 문제 한 10대 문제 20문제 되잖아요. 이거 몇 번 푸셨어요? 10번 푸셔야 돼요. 10번 풀면 내 거 돼요. 그죠? 아시죠? 예? 그래서 좀 잔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사채입니다. 뭐라고요? 사채입니다. 재무회계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채는 깍두기 사채입니까? 회사채입니까? 회사채를 배워요. 회사채를 배우는데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최근 거 뭐 17회 때도 한 문제 17회 때 뭐 15 16 뭐 17 18 19 20회 있었잖아요. 요때 한 문제 17회 때 한 문제 18회 때 한 문제 필히 나오겠고요. 19회 때 최근 거 보면 2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20회도 사채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사채를 오늘 다 풀어드리겠지만 이거는 맞출 수 있었어야 돼요.
사채를 공부를 하셨다면, 그리고 타학원 혹시 하신 분들은 사채를 1시간 정도 하면 끝납니다. 저는 오늘 3시간 반 동안에 사채를 뿌리를 뽑아요. 이렇게 강의를 해줘도 이제 1월달에 문제 푸세요 그러면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에 사채를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자본입니다. 다음 주는 자본에 한 3, 4시간 통해서 자본도 다음 주에는 자본을 뿌리를 제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두 문제인데, 사채를 배우기 전에요, 뭘 배워야 되느냐면 현재 가치 평가를 배울 거예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하고 사채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치 평가입니다. 30분 동안은 쓰지 마셔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현재 가치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수업을 하니까 필기하지 마시고요. 다 주어져요, 문제상에. 그쵸? 공부하신 분들은 미래 가치를 이론으로 하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현가 개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현가 개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자 보세요. 기간은 3년입니다.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인데 현재 10,000원이 있어요. 현재 얼마 있다고요? 10,000원. 현재는 10,000원입니다. 판서를 잘 써야 되니까 현재 10,000원이 있습니다. 현재 10,000원이 있다. 그리고 1년 후, 그리고 2년 후, 여기가 3년 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자율은 몇 프로냐? 이자율은 1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그러면 현재 10,000원이 이자율 10% 했을 때 요 1년에는 얼마가 되고 2년에는 얼마가 되고 3년은 얼마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이자율이 10%일 때 1년은 얼마 될까요? 여기다가 10,000원 곱하기 원금에다가 1.1이죠. 그쵸? 1 플러스 이자율이 10%니까 1.1이죠?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 될까요? 11,000원이 됩니다. 맞죠? 그래요. 맞나요? 그러면 또 이자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2년 후 10,000원에 대한 미래가치는 얼마일까요? 또 11,000원에 이자 몇 프로 붙어요? 10%. 그럼 곱하기 1.1이 되겠죠. 곱하기 1.1. 그럼 얼마 될까요? 여러분 11,000원에 10%면 얼마예요? 11,000원에 10%면 이자 1,100원에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2년 후에 미래가치는 얼마 될까요? 12,100원이 되는 거죠. 쓰지 마세요. 시험 안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3년 후 10,000원의 미래가치는 얼마일까요? 또 12,100원의 이자율 몇 프로? 10%. 1.1이 되겠죠. 그러면 12,100원에 10%면 얼마? 1,210원의 이자가 붙겠죠. 맞아요? 그러면 3년에는 얼마 될까요? 13,310원이죠. 됐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미래가치라고 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미래가치. 이렇게 됩니다. 미래가치. 공식은 안 쓸게요. 공식은 안 쓸게요. 공식은 안 쓸게요. 그럼 미래가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10,000원 곱하기 1.1을 몇 번 하셨어요? 10,000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러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몇 번 했어요? 3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1.1에 1 플러스 1.1의 몇 승? 3승하면 나오겠죠. 이해가셨나요? 10,000원에다가 곱하기를 3번을 하는 거야. 1.1, 1.1, 1.1. 그러면 1.1을 3번을 곱하면 1.331이 나와요.
하지 마세요. 만원 곱하기에다가 만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1.331이 계산이 돼요. 그럼 미래 가치는 얼마 될까요? 13,310원. 이게 무슨 가치예요? 미래 가치. 요거 이해 가셨나요? 예? 만원 곱하기 1.1의 몇 승? 3승 했더니 얼마다? 13,310원. 이게 뭐예요? 미래 가치. 시험에 안 나와요. 쓰질 거 없어요. 쓸 거 없어요. 되셨나요? 근데 회계에서는 미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현재 가치를 알고 싶어요.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쓰지 마세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나와. 제가 어떻게 나온 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지 어떻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면 3년 후에 반대로 3년 후에 13,310원 받아요. 3년 후에 얼마 받아요? 13,310원을 받아요. 그러면 3년에 13,310원을 받는데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고 이거죠.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고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계산될까요? 13,310원 나누기예요. 나누기 1.1. 그럼 얼마 나와요? 12,100원이 나오겠죠. 그죠? 예? 13,310원 나누기 1.1 하면 12,100원 나와요. 또 12,100원 나누기 1.1 그럼 얼마? 11,000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11,000원 나누기 역시 1.1 그럼 얼마 나와요? 만원이 무슨 가치예요? 무슨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13,310원 보세요. 현재 가치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되겠죠. 3년에 얼마 받아요? 13,310원 받아요. 3년 후에 13,310원 받아요.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예요? 만원. 이게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계산해 볼까요? 13,310원 나누기 1.1을 몇 번 나눴나요? 3번. 그러면 1.331로 나누는 거죠. 1.1에 몇 승?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나요? 예? 현재 가치는 뭐 공식은 있어요. 1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이거거든요. 뭐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3년 후에 13,310원 받아요. 근데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나 이거죠. 그러면 13,310원 나누기 1.33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만원이 나오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얼마로 하고. 아니, 지금 3년에 얼마 받아요? 13,310원. 지금 땡겨 받으면 현재 가치는 얼마라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나요? 1.1이 어떻게 나오는지, 3승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했더니 3번으로 나누니까 현재 가치는 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3년 후 채권이 있어요. 받을 채권이 있는데 3년 후에 100만 원이 된대요. 채권이 있어요. 얼마짜리 채권이 있어요? 100만 원. 언제 받아요? 3년. 그러면 3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어요. 얼마나 될까요? 그럼 갖다 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3년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나누기 똑같아요. 1.1에 몇 승? 3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계산기 선생님이 대표로 두들겨 보세요. 100만 원 나누기 나누어 보세요. 100만 원 나누기 해보자고요. 1.331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약 75만 1,3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 후 100만 원이란 받을 채권이 있어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오늘 하루 종일 이자율을 몇 프로 했을 때 10%를 했을 때 지금 땡겨받으면 현재 가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약 75만 1,300원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심각해졌어. 분위기가. 되셨죠? 이게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1.1이 몇 승? 3승 했더니 약 75만 1,300원.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요거 됐고요. 이제 요거 치고 쓸 거 없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자율이 10%입니다. 이렇게 1년 후 1년 후 여기가 2년 후 여기가 3년 후가 되겠죠. 굉장히 자세히 합니다. 이자율은 몇 프로일 때? 이자율은 몇 프로? 10%입니다. 이자율은 10%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자, 3년 후 1년의 현재 가치가 얼마고 이거죠. 요걸 구하는 거예요. 3년 후 1년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3년 후에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년 후에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누기 1.1에 3승하니까 아까 75만 1,300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3년 후 1년에 대한 현재 가치를 알고 싶어요. 구해볼까요? 그러면 3년은 얼마예요? 1원이에요. 맞아요? 아까 3년 후 100만 원이 아니라 3년 후 1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1.1에 몇 승이죠? 3승. 그러면 1 나누기 1.331 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0.751348009092로 확인하세요. 어저께 제가 밤새 애워왔어요. 0.7513480090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맞죠? (0.75134800) 뭐 구멍이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뒤에 또 있어요? 뭐한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어디까지 나오느냐? 네 자리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3년 후 1원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0.751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75라는 얘기죠. 이렇게 약 0.75라고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2년 후 1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2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돼요? 1 나누기 1.1에 3승이 아니라 뭐예요?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8264가 나올 거예요. 그쵸? 0.8264 0.8264 해서 반올리면서 약 0.83 이렇게 시험에 두 자리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 네 자리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시험에. 그러면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구할 수 있나요? 그쵸? 1 나누기 1.1 그러면 0.9091가 나와. 0.909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얘는 얼마나? 약 얼마? 0.90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 나왔어요. 쓸 거 없어요. 이게 주어져요. 그럼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얘는 1원의 일시불의 현가라고 그래요. 일시불의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합니다. 일시불의 뭐라고요? 현가 개수입니다. 일시불의 현가 뭐라고요? 그럼 문제상에 이 일시불의 현가가 기간별로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우리가 아까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복잡하잖아요. 아까 100만 원 나누기 3년 후에 100만 원 채권이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1.1에 3승 했더니 약 75만 1,300원. 이거 시험에 구할 수 없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주어져요. 매돈. 미래가치를 얼마로 하고 미래가치 얼마? 미래가치를 1원으로 하고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조건이 주어져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현가 또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예? 이거 문제생에 주어져요. 오늘 이거 가지고 연습할 거예요. 요 기간 3년으로 주어지니까. 되셨죠? 예? 이렇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시불의 현가 또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얼마로 하고 1원으로 하고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조건이 주어져. 이거를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배우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연금의 현가 개수. 이걸 알아셔야 돼요. 연금의 현가 개수를 아셔야 돼. 요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겁니다. 연금. 여기서 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연금. 연금 들어보셨잖아요. 연금이 뭐야? 분할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연금이라고 하죠.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금.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기간은 아까 100만 원은 아까 보세요. 100만 원은 3년 후에 일시불로 받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잖아요. 3년 후에 일시불 100만 원이잖아. 이 100만 원의 현가를 구한 거잖아요. 아까 75만 1,300원이. 그럼 일시불하고 연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1년 후에 10,000원 받아요. 1년 뒤에 얼마 받아요? 10,000원 받아요. 1년 후에 10,000원 받아요. 2년 후에도 10,000원 받아요. 3년 후에도 10,000원 받아요. 총 얼마 받아요? 예? 3만 원이죠. 1년 뒤에 10,000원 받고 2년 뒤에 10,000원 받고 3년 후에 10,000원 받고 이거를 받지 않고 지금 몽땅 땡겨 받으면 얼마고 이거죠. 사채는요 땡기기만 잘하시면 돼요. 땡길 줄 아셔야 돼요. 예? 수험들 땡기는 거 좋아하잖아. 예? 땡기는 것만 좀 하면 좋아하면 돼. 그러면 이거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고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시험에 주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실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1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하고 2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하고 3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잖아요. 이해 가셔요? 그렇잖아요. 1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하고 1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하고 2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하고 3년 뒤 10,000원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1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 구할 수 있겠어요? 아까 10,000원 곱하기 나누기 1.1이잖아. 아니 9,000원 나누기 1.1이었잖아요. 1.1. 그랬더니 현가가 얼마나 왔어요? 에? 1년 뒤 1원의 현가가 얼마나 왔냐? 0.90.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00원 곱하기 0.90. 0.90 때리면 1년 뒤에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약 얼마예요? 9,000원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2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아까 10,000원 나누기 1.1의 2승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10,000원 나누기 1.1이었잖아. 그래서 10,000원 나누기 1.1의 2승이었잖아. 그러지 말고 현가가 주어졌잖아요.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0.83. 2년 뒤 1원의 현가가 아까 0.83 남았나요? 그럼 여기다가 0.83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00원에 2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8,000.
300원이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러면 3년 뒤 얼마 받아요? 10,000원 받아요? 예? 그러면 3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현가가 일시불의 현가 얼마 주어졌어요? 0.75죠. 그러면 약 얼마? 7,500원이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1년 뒤 10,000원의 현가, 2년 뒤 10,000원의 현가, 3년 뒤 10,000원의 현가를 계산했더니 이게 더한 게 땡겨받으면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10,000원 곱하기 0.9 플러스 10,000원 곱하기 0.83 플러스 10,000원 곱하기 0.75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이제 나오겠지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0,000원 곱하기 0.9 9,000원 맞나요? 10,000원 곱하기 0.83 8,300원이죠? 10,000원 곱하기 0.75면 7,500원이죠? 그럼 10,000원을 묶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10,000원 곱하기 10,000원을 묶는 거죠? 0.90 플러스 0.83 플러스 0.75를 다 더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2.48이 나올 겁니다. 맞나 확인해 보세요. 0.90 플러스 0.83 플러스 0.75 2.48 2.48 2.4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칠밥 보이나요? 10,000원 곱하기 2.48 그러면 얼마? 24,800원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예요? 2.48 어떻게 나온 거예요? 1년 뒤에 10,000원의 현재 가치, 2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를 땡겨받으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24,800원이죠.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요? 2.48. 이게 세 개 다 더한 것이 0.90 플러스 0.83 플러스 0.7 했더니 2.48이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2.48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더해 나가는 거예요. 더해 나가는 게 연금이에요. 그럼 이거 그대로 얼마? 0.90. 이거 두 개 더해봐요. 0.90에다가 여기 0.83 1.73 1.73에다 0.75 더하면 2.48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에 보통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요 기간은 몇 년이다? 몇 년? 3년. 3년일 때 이렇게 일시불의 현가와 연금의 현가에서는 문제상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쓸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맨날 쓰기만 하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3시간 동안 이거 써먹을 거예요. 계속 3시간 동안 이거 써먹어요. 기간 몇 년일 때? 3년일 때 일시불의 현가 0.7513 연금의 현가 2.48 이거 가지고 오늘 3시간 동안의 문제를 팹니다. 대충 이해 가셨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현가 개수가 일시불의 현가와 연금의 현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런 강의를 뭐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건 뭐 안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0.75가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야? 2.48이 어디서 나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이거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몰라도 된다고 그랬대요. 뭐 몰라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서 기어 나왔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해 가시죠? 에? 아니 생각해봐. 다시 해. 생각해봐요. 1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하고 2년 뒤 10,000원의 현재 가치하고 3년 뒤 10,000원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0.90, 0.83, 0.7을 다 더했더니 2.48이잖아요. 그럼 3년 뒤에 얼마 받아요? 아니 매년 10,000원 받지요. 이걸 받지 않고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냐 이거죠. 얼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8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예를 들고 이제 현가 마무리 할게요. 케이스 1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마시면 돼. 자
3년 뒤에 1년, 2년, 3년 뒤에 50만 원 받아요. 3년 뒤에 얼마 받아요? 묻겠습니다. 일시불로 받나요? 연금으로 받나요? 아, 대답하셔. 일시불로 받아요? 연금으로 받아요? 일시불로 받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50만 원 받아요.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고 현재 가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땡겨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만 원 곱하기 기간 몇 년? 기간 몇 년? 3년. 1원의 현가예요? 연금의 현가예요? 일시불의 현가예요? 연금의 현가예요? 일시불이지. 그럼 여기다가 0.75를 때리면 되잖아요. 맞나요? 5, 7에 35, 5, 25, 37만 5천 원이 3년 뒤 50만 원의 현재 가치는 37만 5천 원이란 얘기죠. 되셨나요? 이렇게 돼요? 이거만 찾아서 하면 돼요. 일시불이잖아요, 지금. 안 받고 3년 뒤에 50만 원 받아요.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다 0.75 곱하면 되는 거예요. 뭐 1.1에 3승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어져요, 이거 현가 개수가.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2. 이건 이제 기본 강의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자, 1년 뒤에 5천 원 받아요. 2년 뒤에 5천 원 받아요. 3년 뒤에 5천 원 받아요. 총 얼마 받아요? 1년 뒤에 15,000원 받아요. 2년 뒤에 5천 원 받고요. 3년 뒤에 5천 원 받아요. 이걸 지금 땡겨 받으면 얼마고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연금으로인가요? 묻겠습니다. 일시불로 받아요? 연금으로 받아요? 연금으로 받아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예요? 2.48. 여기다 2.48을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돼요. 얼마예요? 12,400원. 끝났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되셨나요? 예? 오케이. 이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은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는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케이스 3.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케이스 3가 사채 발행 가격이에요. 사채 발행 가격은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로 사채 발행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면 갑니다. 자, 문제 2입니다. 자, 이게 사채 발행 가격이에요. 이게 최종입니다. 1년 뒤 10,000원 받아요. 이자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 나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사채가 이거예요. 10만 원만 빌려줘. 매년 이자 몇 프로 주겠다? 10%.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 빌려 지금 친구한테 기간 몇 년? 3년 이자 몇 프로 주겠다? 10%. 그러면 1년에 나는 빌려주고 1년 뒤에 얼마 받아? 이자? 10,000원. 또 10,000원. 또 10,000원 받다가 원금 얼마 받겠다? 10만 원 받겠다. 이 소리 아닌가요? 이해 가요? 나 선생님 돈 좀 빌려줘. 10만 원만. 내가 빌려줬어. 그럼 선생님은 매년 이자 얼마씩 받다가 매년 이자 10,000원씩 받다가 원금 얼마 받아요? 10만 원. 그러면 총 내가 사채권자들에게 총 지급액은 얼마야? 10,000원, 10,000원에다 10만 원 주죠? 총 얼마? 1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총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사채 발행 가격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이건 액면, 이따 하겠지만, 이건 무슨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이에요. 액면에 써 있는 금액. 이거는 뭐예요? 액면 이자 몇 프로 주겠다? 10%.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애우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공식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자, 계산합니다. 자, 요거 10만 원 일시불인가요? 연금인가요? 일시불. 그러면 기간은 몇 년? 3년일 때. 3년이잖아요. 3년일 때 일시불의 현가 얼마예요? 0.75. 이렇게 되는 거죠. 갑니다. 그럼 얼마? 75,000원. 되셨나요? 자,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 것은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이니까 기간 몇 년? 3년. 3년일 때 연금의 현가 얼마? 2.48. 얼마?
24,800원.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것이 얼마예요? 99,800원이 사채 발행가격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걸 못 계산해요. 이거 계산에 몇 촉을 30% 해야 돼요. 시험 보러 가서. 뭐 이따 써겠지만 이게 뭐예요? 해보자고요. 자, 이따가 써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액면금액. 이거 뭐예요? 1원의 일시불의 현가. 일시불의 현가. 됐나요? 이거 뭐예요? 액면 이자. 매년 10% 이자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 10만 원만 빌려줘. 매년 10% 이자 줄게. 그러면 총 얼마예요? 만 원이죠? 맞아요? 그럼 만원 곱하기 이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의 현가 2.48. 그건 얼마 나와? 24,000? 그럼 두 개 더한 것이 뭐예요? 사채 발행 가격입니다. 첫 장 한번 보세요. 발행 가격 주어졌나요? 좌측에 주어졌어요? 읽어봐요. 발행 가격. 자, 좌측 요약에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채 발행 가격은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이거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플러스 액면 이자의 연금의 현재 가치를 더한 것이 사채 발행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됐나요? 3월달 가서 이거 발행 가격 구하세요. 그럼 몰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봐요. 매년 마지막입니다. 매년 만원 주다가 3년에 원금 10만원 갚겠다 이거죠. 이건 일시불이에요. 그러면 3년은 일시불의 현가는 0.75 주어져요. 75,000원. 매년 지급하는 건 뭐예요? 연금. 맞아요? 그러면 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얼마? 0.75 아니 2.48 24,800원. 이게 사채 발행가격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다 공부를 하시면 이걸 써줘요.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곱하기 1원의 현가 플러스 액면 이자의 연금의 현가를 더한 것이 사채 발행가격. 그걸로 끝나야 돼요. 본 수업은. 근데 제가 30분 동안 이거 지금 거품 물고 얘기한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 자 이제 사채를 발행합니다. 됐어요? 요거 외워놓으세요. 3년은 1원의 현가 얼마? 0.75 연금의 현가 2.48. 오늘 3시간 내내 이거 써먹을 일이 있어요. 갑니다. 지워도 되죠? 예? 지금 이제 워밍업 한 거예요. 이제 진짜 깍두기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발행해 봅니다. 자, 요거 됐고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채권입니다. 회사채. 이러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 주식회사 방문가. 액면가액은 10만원. 액면가가 얼마라고요? 액면가는 10만원입니다. 액면가가 뭐예요? 액면에 써있는 금액이에요. 액면가는 10만원입니다. 이자율은 10%입니다. 이자율은 몇 프로? 이자율은 10%입니다. 쓰지 마세요.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다 워밍업이니까. 이자율은 10%입니다. 상환기간은 몇 년이냐?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이러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다시요. 회사채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채권을 우리는 채무상품이라고 그래요. 무슨 상품? 채권을 몰라도 되는데 채무상품 이거죠. 단타냐 장타냐 만기까지 보유할 거냐 이거죠. 사채는 대부분이 장기죠. 예?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장기로 발행해요. 그래서 장기일 때는 뭐 일단 이름 바뀌기 전 걸로 할게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이 사채를 3년까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 들어보셨죠? 예?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자율은 몇 프로? 10%. 상환기간 몇 년? 3년. 그러면 이 밑에 꼬리표가 붙어요. 이자 쿠폰이 붙어요. 그러면 X1년도 12월 31일 이자 얼마 주죠? 만원 빌리면 이자 몇 프로 줘요? 만원 빌려요. 이자 몇 프로 줘요? 10%. 얼마?
10만 원에 10%예요. 1,000원, 만원. 만원. X 2년도 12월 30일 언제 얼마? 만원. X 3년도 이자 12월 30일 만원 주다가 3년에 원금 얼마 갚겠다. 10만 원 갚겠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거예요. 다시. 자, 제가 회사채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주식회사 방문각, 액면가는 10만 원, 이자율 몇 프로? 이거예요. 나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매년 이자 몇 프로 주다가 매년 10% 이자 주다가 3년 후에 원금 얼마 갚겠다. 만 원, 아니 10만 원 갚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다시요. 얼마 빌려달라고요? 이자 몇 프로 줘요? 그럼 매년 얼마?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차후에 이자 문제가 발생해요. 이자 만 원, 만 원, 만 원. 3년 이자 주다가 만기에 얼마 갚겠다. 10만 원 갚겠다. 이러한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발행? 액면 발행이 있습니다.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쓰지 마세요, 선생님. 다 있어요. 액면 발행. 싸게 발행하면 무슨 발행이라고 할까요? 할인 발행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할인 발행이 있으면 무슨 발행입니까? 할증 발행.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번 중에서 8번은 무슨 발행이냐? 시험에 모델이 어떤 거냐? 모델이 할인 발행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번이면 8번은 일반적으로 뭐가 많아요? 할인 발행.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됐나요? 예? 자,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 무슨 발행?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액면가입니다. 액면가에 여기가 발행가격입니다. 발행가격, 여기가 액면가격이라고 합니다. 액면이 10만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0만원. 대답하셔요. 10만원짜리를 10만원에 발행하면 무슨 발행입니까? 액면 발행입니다. 이렇게 액면가액과 발행금액이 같으면 액면 발행이라고 해요. 할 이는 싸게 비싸게. 싸게. 액면가는 10만원인데 액면가는 10만원인데 할인 발행액은 얼마냐? 9만 5천원에 발행했습니다. 무슨 발행입니까? 할인 발행입니다. 싸게 발행하는 거죠. 액면급여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이해 안 나요? 에? 그러니까 얼마 빌리는데 이게 발행 가격이에요. 자금 조달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인데 9만 5천 원 받고 발행하는 거야. 이게 할인 발행입니다. 할증은 10만 원짜리인데 10만 싸게 비싸게 비싸게 발행하니까 10만 5천 원에 발행했다면 이건 무슨 발행입니까? 할증 발행입니다. 이렇게 사채 발행 가격은 액면 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뭐다? 할인이다, 할증이다. 할인이 시험에 10번이면 8번은 할인 발행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자율 관계를 살펴볼게요. 이자율 관계입니다. 이자율 관계. 사람이 많이 오셔서 제가 긴장을 했는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수업한 건 처음입니다. 제가 주택관리사 10년 강의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수업한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긴장했어요. 땀나는 거 봐요. 이것까지 막 개줄까지 총총 묶었더니 막. 자, 이자율 관계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냐? 액면 이자율 몇 프로예요? 10%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10%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자율 여기다 쓸게요. 액면 이자율은 10%입니다. 10%. 10%. 써야 되나요? 다시 쓰면서 합시다.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이자율 관계 다시 쓸게요. 요거 하나, 테마 끝났고요.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하나 끝났고요. 자, 이자율 관계를 살펴볼게요. 이자율 관계. 자, 여기가 똑같습니다. 액면 발행이고요. 다시 할게요. 여기가 할인 발행이 있고요. 여기가 할증 발행입니다. 자, 이자율 관계를 살펴볼게요. 이자율 관계예요. 이자율.
이자율. 여기가 액면 이자율입니다. 무슨 이자율? 아니,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시장 이자율.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시장 이자율.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큰 무리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거의 99% 같아요. 사채 발행비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일치해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이야. 실제 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로 생각해요. 얘가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유효 이자율, 이게야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또는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자율이라고요? 액면 이자율. 여기 있죠? 여기 뭐 나왔어요? 여기 이자율 나왔죠? 이 이자율을 우리는 액면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액면 이자율 또는 뭐라고 그래요? 표시 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액면 이자율. 시험에 어떨 때는 표시 이자율, 액면 같은 말이에요. 액면에 써 있는 이자, 약속된 이자. 내가 사채권자들한테 이자 10% 주겠다 이겁니다. 표시이자 써 있잖아요. 액면에 써 있잖아요. 지금 액면가 10만 원인데 액면 이자율, 약속된 이자, 매년 이자 몇 프로 주겠다. 10% 주겠다. 이거를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시장의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예요. 몇 프로? 10%입니다. 10%. 시장에 가면 이자 몇 프로 준다? 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은 10%인데 나한테 투자하면 나도 이자 10%를 주겠다. 이건 무슨 발행입니까? 액면 발행입니다. 이렇게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다면 무슨 발행입니까? 무슨 발행? 액면 발행인데 시험에 액면 발행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자, 요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자, 할인 발행은 뭐야? 싸게 비싸게? 싸게 발행해요. 그러면 보세요. 시장 이자율은 10%입니다. 똑같아요. 10%. 여기 뭐 노량진 시장 가면 이자율이 10%래요. 근데 나한테 투자하면 이자율을 8% 주겠대. 야, 미치겠다. 바꿔요. 8% 주겠대. 시장에 투자하면 10%, 나한테 투자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나한테 투자해? 안 해? 안 하죠. 자금이 시장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금이 시장으로 몰리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노량진 시장에는 이자율이 10%인데 김양수한테 투자하면 이자율을 8%밖에 안 준대. 그럼 투자할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싸게 발행하겠다 이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액면가는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할인 발행 얼마만 받고 9만 5천 원만 받고 3년 후에 10만 원 갚겠다 이 소리야. 5천 원 덜 받을게. 이해 가요? 얼마 빌리는데? 10만 원 빌리는데 얼마만 받고 자금은 얼마 조달해요? 9만 5천 원만 받고 3년에 원금 얼마 갚어? 10만 원 갚겠다 이거예요.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이게 선이자 성격이에요. 이자 띈 거잖아요. 우리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안 해봤어 모르겠지만 내가 마이너스 500만 원 받으면 선이자 띄고 489만 원 얼마 이렇게 입금되는 거 한번 해보시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나중에 주나요? 선이자에서 저기 원금에서 그러니까 먼저 떼고 주죠.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 받는다면 내 통장에 얼마 입금되냐? 500만 원 입금됩니까? 아니면 5만 원 정도 띄고 495만 원만 입금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만 5천 원이 성급이자 성격이 이자예요. 이자 그게 중요하죠. 이따가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장에 가면 10% 주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8%밖에 이자 안 준대. 그러면 나한테 투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싸게 발행하겠다 이거지. 얼마만 받고 10만 원인데 얼마만 받고 9만 5천 원만 받고 3년에 10만 원 갚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프로에 대한 2%를 보상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해 갔나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나한테?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 일반적이라고요. 그래서 모델이에요 얘가. 됐나요? 자, 마지막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셔야 돼요. 시장 이자율은 10%입니다. 나한테 투자하면 12% 준대요. 나한테 투자하세요? 이자 몇 프로 주겠다. 그러면 나는 비싸게 비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2%더 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2%더 주니까 2%에 대한 이자를 보상받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요거 됐나요? 예? 그러면 이제 말로 해서 이제 OX를 찾아야 돼. 시험 볼 때마다 나와. 이론 볼 때 뒤에 있겠지만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 되겠고요.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입니다. 이거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 자 OX 찾으세요. 다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된다. OX O.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이다. O. 바꿔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된다. X예요 지금. 같은 거예요. 주어가 누군가 봐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이자율이 아까는 액면 이자율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할인 맞나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바꿔서 다시 보면 알겠지만 말로 나오면 이게 할이야? 뭐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다시 얘기해요.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증 발행된다. 오! 반대로 액면 이자율이 시장보다 높으면 할증 발행된다. 오! 그렇게 말을 바꿔서 낼 수 있다고요. 결론!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높으면 할증.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됐나요?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어려우면 외워요. 낮으면 할인.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당연한 거예요 지금. 봐봐요.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한 금액은 95,000원이고 높잖아요. 12% 주니까 자금 조달한 금액은 105,000원이잖아요. 됐나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나이를 한번 해봅시다. 실제 나이가 50입니다. 실제 나이가 몇이라고요? 실제 나이는 50입니다. 액면 나이, 보이는 나이도 50입니다. 이건 무슨 발행입니까? 액면 발행입니다. 자, 실제 나이는 50인데 보이는 나이는 40으로 보입니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지요? 이게 무슨 발행이야? 할인 발행이지. 아니, 실제 나이는 몇인데 액면 나이, 보이는 나이는 몇 살로 보여? 40으로 보면 이거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이게 동안이란 얘기죠. 실제 나이는 50인데 몇으로 보인다? 보이는 나이는 60으로 보인다. 이건 무슨 발행? 할증 발행입니다. 저는 어디로 보여요? 제가 60으로 보여 지금? 50인데 제가 지금 이걸로 보이냐고? 저는 할인 발행입니다. 예?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낮으면 액면이자율이 낮으면 할인. 높으면 할증이구나. 이걸 눈치채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마지막 회계 처리하고 쉬겠습니다. 이거 끝났고요. 회계 처리. 쓸 거 없어요. 선생님 다 있어요. 자, 갑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 보세요. 요거.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회사입니다. 쓰지 마세요. 처음이니까. 회사가 여기는 채권자들입니다. 즉 투자자들입니다.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해요. 채권자들에게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누구냐? 발행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자, 쓰지 마세요. 발행자가 있고 이건 누구예요? 채권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자와 투자자로 분리하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발행자 입장에서는 쓰지 마세요.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뭐가 증가돼요? 부채가 증가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현금을 빌렸다. 이렇게 기본 틀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리고 자금 조달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죠. 투자자는 나한테 10만 원 빌려줬지요. 대변에 현금 나한테 1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차변에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뭐가 증가돼요?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이때 채권은 보유 목적의 이름이 달라진다니까요. 보유 목적이 단타냐? 사채는 거의 거액이기 때문에 장타지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3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주식을 치르겠다면, 사채를 치르겠다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는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돼요. 쓸 거 없어요. 맞나요? 예? 됐지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발행자, 투자자. 발행자 입장에서 오늘 회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누가 나와요? 19회 때 투자자에서도 분계가 나와요. 투자자. 얘는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하죠. 매년 이자 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럼 얘는요? 매년 이자 만 원씩 받겠지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고 얘는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회계 처리하고 싶게. 요건 이제 기본 틀입니다. 누가 배워요? 누구 입장에서 오늘 공부 배워요? 발행자 입장에서 오늘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투자자도 알 거 아니에요. 투자자. 여기서도 시험에 19회 때 나왔고요. 어쨌든 이번에 투자자 입장에서 시험에 나왔잖아요. 같아요. 금액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무슨 발행이에요? 첫 번째? 예? 여기다 새끼 칠게요. 액면 발행 또 할인 발행 또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자, 사채를 발행하면 대면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이 사채는요, 쓸 거 없어요. 거기 다 있어요, 책에.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써요. 무슨 금액? 액면 금액으로 씁니다. 10만원. 이 사채는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써요. 언제나 액면 금액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던 사채를 발행하던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씁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고요? 예? 10만원에 발행했다. 이건 무슨 발행? 액면 발행. 현금 10만원입니다. 됐나요? 맞아요? 이렇게 사채 발행 가격과 사채 액면 금액과 자금 조달한 금액은 같죠. 이게 액면 발행. 그러면 이제 이인이 보세요. 분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해는 하셔야 돼요.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뭔채? 사채. 언제나 무슨 금액? 무슨 금액?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금액이에요? 발행 금액 아니에요. 시험에 액면 금액을 발행 금액으로 나와서 틀렸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10만원이 무슨 금액이라고요? 써있잖아요. 저 끝에 액면에 써있죠. 액면 금액 10만원! 이렇게 써있잖아요. 액면 가격이에요. 발행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얼마에 발행했어요? 자금 조달한 금액은 얼마? 9만 5천원. 차변에 현금 9만 5천원입니다. 맞나요? 얼마가 비나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 날 그 회계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회계 처리 배우겠지만 차이가 얼마 생겨요? 차변에 배요? 대변에 배요? 여기 배요? 그러면 이 5천원을 뭐라고 하느냐? 공부하신 분들은 사채 좀 길어요. 차금이라고 해요. 숨차나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5천원 이렇게 써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자꾸 입에서 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됐나요? 예? 이건 무슨 가격? 액면 금액. 이거는 발행 가격. 10만원이 뭐라고요? 액면 금액. 이거는 발행 가격. 자금 조달한 금액이죠. 그냥 할증할게요. 사채를 발행하면 대면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액면 금액 언제나 얼마? 10만원. 얼마에 발행했나요? 쫙 끝에 10만 5천원. 그러면 자금 조달한 금액은 자금 조달한 금액은 얼마? 10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비나요? 5천원은 차변에 대변에 만들어 보세요.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대답하셔야 돼요.
자, 사채 할 처음 하신 분들 대답하셔요. 입에서. 할증 발행 차금 얼마? 5,000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를 할증 발행하면 대면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게 발행 가격입니다. 이게 무슨 금액이라고요? 발행 가격. 그래서 아까 저기서 배웠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채 굉장히 어려워. 1년 가도 2년 가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올해 두 문제 맞춰야 돼요. 오늘 제가 다 풀어드릴게. 두 개 다 못 맞췄을 거야 아마. 대부분 수업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됐나요? 예? 이건 무슨 금액? 사채는 언제나 액면금액으로 써요. 이건 무슨 금액이에요? 사채 발행 가격입니다. 10만원인데 10만원 빌렸고요. 10만원인데 95,000원 받고 발행했고요. 10만원짜리 10만 5천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무상태표 표시갑니다. 가야 돼요 이거. 자, 먼저 할인 발행 이거 재무상태표예요. 여기가 차변 배웠어요. 여기가 대변 재무상태표. 여기가 자산. 예? 여기가 부채 자본. 지난주 배웠잖아요. 자, 먼저 할인 발행부터 재무상태표 표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은 발행할 거, 뭐 시험에 나올 건 없겠고요. 할인 발행 표시. 자, 보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뭔 채입니까? 사채. 무슨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 얼마? 10만원. 여기가 사채 10만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채는 무슨 변에 있어요? 무슨 변? 대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 같아요?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해요. 달라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무슨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차변에 쓰는 게 아니에요. 반대편에 써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적으로 차변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 8월 달에 우리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표시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수학적으로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양하면 부호가 양수가 뭘로 바뀌어요? 음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같은 변 다른 변. 다른 변에 있으면 차변에 있는 것을 요 사채 밑에 바로 써요.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쓰면 부호가 뭘로 바뀌어요? 음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사채 밑에 뭐라고 써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예요? 5,000원인가요? 예? 5,000원. 끝났나요? 아닌가요? 끝났나요? 아까 수학적으로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양하면 부호가 양수가 음수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차감 표시합니다. 이렇게 빼란 얘기예요. 사채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 표시합니다. 가산 아니에요. 무슨 표시? 차감. 그러면 10만원에서 5천원 빼면 9만 5천원입니까? 아니면 10만 5천원입니까? 9만 5천원이죠. 이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얘기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 표시합니다. 맞나요? 가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무슨 변이 있어요? 차변. 이걸 대변으로 이양하면 이거 대변이잖아요. 대변으로 이양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음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액면금에서 차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5,000원이 무슨 금액이에요? 95,000원이 무슨 금액이에요? 무슨 금액이에요?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95,000원이. 그러면 쓸게요. 다 있어요. 이 10만원은 무슨 금액? 예? 액면 금액이 되는 거고 이 95,000원 무슨 금액이 돼요? 발행 금액이 됩니다. 우리 시험 15회 때 갑니다. 다 틀렸을 거예요. 자, 말 만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OX. 틀렸잖아요.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금에서 차감했어? 아니잖아요. 무슨 금액에서? 액면금에서 차감 표시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서?
액면금액 차감 표시한다고요. 그래서 발행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95,000원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할증 발행하고 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인 발행 표시고 할증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변에 있고 얘는 차변에 있잖아요. 다른 변에 있으면 차감 표시예요. 사채에서 차감 표시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할증 발행합니다. 하고 쉽게요. 재무상태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차변, 대변입니다. 자, 대변에 사채 액면금액 얼마? 언제나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머? 둘 다 무슨 변에 있나요? 같은 변이야? 얘는요? 떨어져 있어요. 얘는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더해줘요. 그래야 발행금액이 105,000원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표시돼요? 여기 사채 10만원 밑에 뭐라고 써요? 읊어봐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매, 5,000원. 그냥 둘까요? 아니면 가로를 칠까요? 쳐요? 치면 95,000원 되잖아요. 할인 발행 돼버리잖아요. 냅둬요? 냅둬요? 냅두면 얼마 들어갈까요? 10만 5천원. 그래서 발행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5,000원. 얘는 95,000원이고. 이걸 여기서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맞아요? 같은 변이 있잖아요. 그럼 부가예요. 그러면 만나보세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 표시된다. OX. X 부가예요. 가산이에요. 이해 갔나요? 끝났어요. 이게 이제 기초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판서 많이 볼만해요? 깔끔하지요? 또 글씨 못 쓴다고 또. 그럼 교재 잠깐 보고 일단 쉬겠습니다. 자, 이해를 좀 가셨으면 되겠고요. 자, 첫 페이지 좌측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채 발행 가격은 외우셔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따 이제 2교시부터 할게요.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플러스 연금의 현재 가치 나왔나요? 아까 확인했고요. 현재 가치는 이따 볼게요. 발행의 유형 보세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액면은 같죠? 10% 맞죠? 할인 발행은 누가 낮아요? 액면 이자율이 낮아요, 높아요? 낮으면 무슨 발행?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얘는 10%인데 시장에 투자하면 10%인데 나한테 투자하면 8% 주겠다. 할인 발행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그 차익이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할증 보세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여기 있네. 시장 이자율은 몇 프로인데? 아니 50%가 아니고 이거 나이고 이거는 시장 이자율은 몇 프로고 액면 이자율은 비싸게 발행하지요. 내가 이자 10% 더 2% 더 주잖아요. 그럼 자금이 나한테 몰리잖아요. 할증.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뭐? 할증. 그러면 그 밑에 점선 봐봐요.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으면 할인 발행이라 하며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무슨 발행이라 한다? 할증. 회계 처리 나왔나요? 예? 액면 발행 볼 거 없겠고 할인 발행은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있죠? 예? 할증은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나왔나요? 예. 회계 처리 보세요. 할인 발행은 줄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무슨 금액? 액면 금액에서 가산이에요, 차감이에요? 여기 있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 표시한다. 맞나요? 오케이. 할증은 어때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 뭐하는 형식이다? 가산. 여기 있네. 왜? 같은 변에 있잖아. 에? 그리고 얘는 반대쪽에 있잖아. 얘는 대변, 얘는 차변이니까. 그러니까 사채 밑에 따라다니는 그림자예요. 따라다니는 그림자. 사채 밑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표시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의 가산 표시. 됐죠?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역 넘겨보시면 그 옆에 발행 가격 나왔나요? 예? 예, 쉬었다가 이제 사채 발행 가격을 이제 해보고
어, 이것이 하겠습니다. 자, 셔터 하겠습니다.